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기술적 분석과 같이 시장을 뒤따라가는 방식을 써서 지속적으로 돈을 번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기술적 분석은 건전한 사업 감각과 거리가 멀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작업은 무시한 채 월봉 등 차트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차트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 분석 작업을 방어적 투자자 그리고 공격적 투자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죠. 바로 구글, 유튜브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 투자자입니다. 방어적 투자자는 보시다시피 총 7개의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충분한 규모입니다. 충분한 규모는 제조회사는 연간 매출 1억 달러 이상, 공익기업은 총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당 업종과의 평균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알파벳의 최근 분기 매출액은 약 685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이 속한 업종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서비스의 평균 매출액은 약 9억 7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첫 번째 기준인 충분한 규모는 아주 훌륭한 수준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은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입니다.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값인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면서 동시에 장기 부채도 순 유동 자산보다 적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알파벳의 유동 비율은 251.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 부채는 약 146억 달러 규모고 순 유동 자산은 약 615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장기 부채가 순 유동 자산보다 적기 때문에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라는 조건은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의 분석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알파벳이 잘 살아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이익의 안정성입니다. 이익의 안정성은 최근 10년 동안 적자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보시다시피 알파벳은 지난 10년간 딱 한 분기 적자인 구간이 있지만 그래도 연으로 환산할 경우 적자를 본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준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바로 배당의 지속성입니다. 최근 20년 이상 연속 배당 지급 실적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자료가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지난 10년 동안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은 이익의 성장성입니다. 이익의 성장성은 EPS, 즉 주당 순이익의 10년 성장률이 33% 이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파벳의 지난 10년간 EPS 성장률은 281.4%로 역시 구글과 유튜브의 힘일까요? 10년 동안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글도 규모가 엄청났던 기업인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큰 성장을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조건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바로 적당한 PER입니다. 주가와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하죠. 수익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적당한 PER은 15 이하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알파벳의 PER은 18.1로 해당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레이엄의 엄격한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알파벳이 속한 업종의 PER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속한 업종의 PER은 약 266으로 알파벳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기준은 반 정도만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곱 번째 기준은 바로 적당한 PBR입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인데요. 기업의 순 자산 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레이엄은 PBR이 1.5 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알파벳의 현재 PBR은 4.91로 그레이엄의 기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알파벳이 속한 업종의 PBR은 과연 몇일까요? 바로 6.9입니다. 이것 역시 해당 업종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그레이엄의 기준은 못 미치지만 현대적인 기준은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 정도만 충족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방어적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4가지 조건은 완전히 충족하고 2가지 조건은 반 정도만 충족하는 동시에 1개 조건은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점수로만 따져보면 7점 만점에서 5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전에 분석했던 TSMC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네요. 공격적 투자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 투자자는 총 5개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재무 상태입니다. 그레이엄은 재무 상태의 경우 유동 비율이 150% 이상이면서 동시에 부채가 순유동자산의 110%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알파벳의 유동 비율은 251.8%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순유동자산이 615억, 부채는 174억으로 이 둘의 비율은 28%로 이 조건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네요. 따라서 첫 번째 공격적 투자자의 조건은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의 안정성입니다. 알파벳은 지난 10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 연도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분기별로 따지면 딱 한 분기 있고요. 해당 조건을 그래도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실적인데요. 최근에 배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살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조건은 바로 이익의 성장률인데요. 5년 전의 이익이 최근의 이익보다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파벳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조건은 바로 주가가 주당 순유형 자산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알파벳의 해당 비율은 536%로 그레이엄의 기준보다 한참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공격적 투자자 기준을 살펴봤는데 총 5개 기준 중에서 그레이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3개고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2개로 총 5점 만점에 3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분석한 대기업의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방어적 투자자의 경우 7점 만점에 5점, 공격적 투자자의 경우 5점 만점에 3점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알파벳이라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면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